네, 오늘은 나는 왜 도전을 멈추지 않는가의 저자 김재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나는 왜 도전을 멈추지 않는가라는 책을 발간한 김재윤 작가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기업은행에서 37년간 근무를 했고 또 은퇴 이후에는 영어 강사, 또 공인 중개사, 손해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가이자 강사로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그 작가님 책을 보고 두 가지 부분에 굉장히 놀랐는데, 예. 하나는 일단 73세라는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작가님이 이제 뭐 40대, 50대, 예. 70대 이상의 작가님들을 만나기가 사실 저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놀랐는데, 책 내용을 보니까 엄청난 열정과 도전으로 번복된 이제 그 내용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도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작가님께서 이제 도전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떠한 도전을 좀 해오셨나요? 제 인생은 제가 돌아보면 끝없는 도전의 여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가난의 배거에 갇혀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조그만 시계점포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그게 몇 달 지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고 고위 검정고시에 도전을 했고 또 연이어서 여수상고 입학 시험을 봤는데 참 운이 좋게도 수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야간으로 옮긴 다음에 참 이중의 부담을 안고 고생을 했던 그런 생각이 됩니다. 30대 초반에는 네. 결혼한 이후에 아내의 퇴직금과 네. 또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화곡동의 하천 옆에 40평대 주택을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하천이 복귀되면서 굉장한 가격 급등이 있었고 와, 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목동 아파트 4, 50평대를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고요. 곧 부동산 사기를 당해가지고 네네. 전 재산을 잃게 됐죠. 그래서 63평에서 13평 빌라로 네. 이사를 가게 됐고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인정하기가 싫었고 좀 악몽 속에 지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40대 중반에 제가 그 IMF 위안 위기 때 지점장으로 첫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외환 위기 때문에 네. 경제가 다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채 날마다 그 실적이 악화되어 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은퇴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은퇴 이후에는 영어 강사를 하기도 했고 또 공인중개사가 되기도 했고 네. 또 손해평가사 이런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대로 작가와 강사로 새로운 도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부동산 대박 나고 또 부동산 또 홀라당 또 돈을 잃은 얘기도 재밌긴 한데 그 보통의 제가 많은 분들 인터뷰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30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퇴직하고 그 후로는 이제 내가 무슨 일 하지 어떤 일 하지 하다가 이제 그냥 시간이 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작가님께서는 이제 뭐 기업은행에서 이제 37년간 근무하셨으니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있으셨는데 퇴직할 당시 혹시 생각나시나요? 예. 퇴직하시던 그날이나 그 해에는 어떤 걸 하셨고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퇴직한 즈음에는 저는 이제 자격증이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있어서 네네. 아내하고 같이 은퇴한 해에 보름간 네. 제가 캘리포니아주 시험이었는데 네. 그래서 거기 몇 개 도시를 다니면서 그쪽에 가서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하필이면은 외환 위기 때라 네. 2008년 네. 그래서 굉장히 경기가 그때부터 안 좋았고
그래서 교포분들께 여러 분들에게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네, 네. 말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아내하고 같이 그냥 국내에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 해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ICPA는 취득을 하신 거고, 예. 그렇죠? 취득하시고 나서 그럼 이제 AICPA로 뭔가 퇴직 이후에 이제 삶을 살아보려고 했으나 예. 사실 그걸 살릴 기회는 잘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젊은 사람 같으면은 그 회계사 법인, 네. 회계 법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은퇴까지 했는데 네. 다시 그 직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쵸. 한다면 네.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세무 장부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죠. 대개 하는 것들이 네. 거기 가서 하면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포기를 했죠. 좀 많이 아쉬웠겠어요. 그 시험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예, 그런 점은 좀 있었죠. 네. 근데 그 이제 50대 이후로도 뭐 공인중개사 또 이제 예. 취득하셨고 손해평가사로도 활동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퇴직 이후의 삶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시면서 개척해 나가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제가 이제 퇴직자들 인터뷰 해보면은 방황 내지는 이제 그 허무감,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회사로부터 뭔가 이제 쓸모 없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허탈감 내지는 상실감 예,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 작가님은 그런 걸 느끼실 새도 없으셨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퇴직을 바로 하고 제가 이제 CFP 네네. 재무설계사로 활동을 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이기도 하고 또 쉽게 취업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이제 합격을 하고 그걸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네. 또 영어 학원에서 제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 좋은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거기에 영어 강사로 2년간 활동하게 됐죠. 그 영어는 그 원래 잘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 뭐 원래 잘했다기보다는 네. 좋아했기는 했죠. 네. 또 기업은행에서 영어 시험 그 서울대 가서 봐서 1등을 하기도 했고요. 와, 네. 예, 그래서 영어 자체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과목이기는 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많은 거에 도전을 하시고 이렇게 바쁘게 사시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퇴직했으면은 이제 좀 나이 들었으면은 이제 좀 쉬어야지. 뭐 평생 일만 하면 살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이제 소진시키면서 했는데 이제는 좀 나를 위해 뭐 예. 세계 여행도 다니고 이제 좀 등산도 다니고 좀 이제 쉬어야 되지 않냐 하시면서 쉬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아내하고 많이 여행도 다녔고요. 네네. 근데 이 도전을 제가 지금까지도 하고 앞으로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네네. 꾸준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의 가치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쭉 몇 번의 도전을 통해서 그때마다 도전은 쉽지는 않다. 또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취되어 오는 그 기쁨, 만족감, 네.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마약만큼은 아닐지라도 굉장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네. 놓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저는 도전이 우리의 숨은 능력을 알게 하고 또 더욱 강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도 하고 또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네. 무엇보다도 한 단계 레벨업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이제 50대 이후에 뭔가 일을 하는 거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요즘은 사실 뭐 20, 30대도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도전을 함으로써 얻는 성취감, 기쁨, 충만감, 만족감 이런 것들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지점장 시절에
여러 기업체들 그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 또 그 기쁨도 작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50대가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일단은 AICPA 자격증,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다음 공인재무설계사 CFP, 예. 그다음 손해평가사, 그다음 지금은 이제 작가와 강사로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이것 중에서 내가 이제 50대 이후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거? 이거는 정말 내가 잘한 것 같다. 하나 꼽아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50대가 제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자격증 제가 한 5-6개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그것도 굵직굵직한 것만. 근데 대부분이 다 50대, 60대 때 이룬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들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또 은퇴하고 필요할 때마다 취득한 이 노력이 이제 결과물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네. 가장 큰 거는 뭐니 해도 미국 공인회계사들이죠. 공인회계사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제가 제 자신의 가치, 능력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제 자신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AICPA가 이제 저도 경영학과에 나와가지고 예. 제 뭐 후배나 뭐 제 친구들이 사실 예. 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금융권에 입사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또 그렇게 녹록치 않은 자격증이다, 쉽게 합격하기 어려운 자격증을 알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이 자격증 취득하시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은 제가 그 도전했던 이유부터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제가 IMF 외환 위기 때 지점장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계속 본부에만 근무를 해서 영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거든요. 네. 그런 제가 영업점에 가니까 영업 환경이 굉장히 악화돼 있는 데서 영업 실적은 나쁠 수밖에 없었고,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업 실적이 나쁘면 거의 40%에서 50%의 지점장들이 네. 다 은퇴를 했습니다. 네. 저희 은행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은행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았죠. 그래서 나에게도 곧 명예퇴직이 공고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는 더 이상 잡을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방안의 하나로 AICPA를 이제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낮에는 지점장 생활을 하면서 네. 밤에는 인근에 있는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7시간, 8시간 업무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쵸. 제가 지금 다시 하라 그래도 어려울 것 쉽지 같아요. 않죠. 그쵸. 그래서 보통 7시에 퇴근을 해서 그래서 집에 퇴근을 안 했습니다. 인근의 고시원에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또 새벽 4시간 자고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한 8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뭐 서너 시간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것도 또 곧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면 몇 년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호기롭게 또 절박하면서 그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이게 점차 공부하면서 이거 무모한 도전을 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보통 10대 1이 경쟁률입니다. 네. 10만 명 정도 봐서 그때 당시에 10,000명 정도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경쟁자들이 전부 20대, 그쵸. 네. 또 미국에 공부만 하는 학생들, 그리고 모국어인 영어로 시험을 보는데 저는 50대 낮에 지점장 업무를 하면서 밤에만 공부하고 체력도 약한 데다가 또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10대 1이 경쟁을 뚫고 그 사람들을 내가 이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치.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갈등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고시원에서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강의도 안 들으시고요? 예. 와. 독학을 공부하고 네. 그 과목 자체가 크게는 4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소분류를 하면 12과목이죠. 네, 네. 그래서 이 12과목을 공부하는데 책이 이렇게 막 두꺼운 이런 것들을 한 10권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됐죠. 그래서 그 부담감도 컸고 그 시험 자체가 객관식이 60%고 네. 주관식이 40%입니다. 이게 60%는 제가 몇 달 공부해 보니까 객관식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네네. 이런 자신감이 서너 달 지나니까 우리 원서 자체도 뭐 한글 읽듯이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주관식 40%가 이 에세이인데 한 번도 에세이를 써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장문 시리즈를 샀는데 15권이던가요? 그것만 공부해도 몇 년 걸리겠다 그쵸, 싶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또 들었죠. 그래서 제 나름의 무식한 방법을 썼죠. 그래서 맨투맨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영어 참고서가 있어요. 2권짜리인데 거기에서 독해력만 나오는 그 문장을 전부 다 오려가지고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 부분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매일 한 서너 달은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네. 다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에세이를 쓰는데 그 전에는 한 장 쓰는데 쓰고 지우고 하다가 한 시간에 한 장도 못 썼는데 한 시간에 여러 장을 써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효용이 있는지 좋은 문장을 암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네. 이제 쓸 수가 있었고요. 또 시험은 하루에 8시간씩 이틀을 봅니다. 16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시차 적응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여기서 출발을 하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8시간씩 이틀간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시차에 적응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밤낮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고 또 체력적으로 16시간을 시험을 봐야 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 되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6개월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한 40점대? 뭐 크게 시험은 기대를 안 했지만 점수는 그래도 시험이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다 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2번을 더 본 다음에 네. 이제 합격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서는 83.89점을 맞았어요. 와.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까지 좋은 점수가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또 이 에세이도 충분히 한 시간에 몇 장씩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이제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그 일들이 매일경제신문이나 헤럴드 이런 데서 미디어에서 또 인터뷰 요청이 와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고요. 네. 새가 얼마만큼 높은 날이 있는지는 제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막상 날아보면 어느 정도는 다 본인에게 그러한 능력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자녀분들하고 이제 가족분들한테 이제 예. 내가 이제 합격하고 오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합격하신 거잖아요. 예. 가족들 반응 어땠어요? 기대만큼은 뭐 기뻐해 주지는 그래요? 저희 아내는 조금 말이 적습니다. 그러나 저를 100% 신뢰를 하고 그래서 네. 아내는 참 저를 더 그 뒤로 신뢰하는 것 같고 아이들도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아들이 네. 38 그런데 네. 아빠 존경합니다라는 것들을 써서 편지도 오고 네. 그럽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작가님 책을 보면은 진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구나. 왜냐면은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AICPA 같은 경우에 이제 20대 대학생들이 이제 도전을 해도 이제 쉽지 않고 근데 그걸 50대가 넘어서 합격을 하시고 또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살 수도 있는 건데 지금도 또 책을 또 출간하시고 지금 뭐 제가 아까 인터뷰 전에 잠시 얘기 나눴지만 또 스피치 학원도 다니는 스피치도 또 배우시고 이런 이제 열정이 엄청 나신 거잖아요. 진짜 그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고 이 작가님에게 그 주어진 환경들 뭐 나이가 많아 이제 뭐 퇴직했어 뭐 다들 이런 거 해서 뭐해
여러 가지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뭐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 도전이 장애물로 나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로 진정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네. 정말 절박하게 네. 죽을 만큼 한번 도전해 보면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저도 처음 50대 이렇게 막 절박하게 해서 몇십 년 전에 공부하다가 다시 공인에게서 그 준비를 하면서 이룰 수 있을까 조금 회의감도 들고 그쵸. 불안하기도 네. 하고 그랬지만 막상 도전해서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갈수록 확신을 갖게 네. 되었고요. 그래서 나이는 큰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은 물론 장애물이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도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 가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벗어나려고 제 자신만이 이 구렁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또 치열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기를 당했을 때도 그리고 전 재산을 잃었을 때 정말 눈앞에 캄캄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때도 반드시 길은 있다. 네. 무언가는 내가 두드리면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속된 말이 있는지는 몰라도 부동산으로 망했으니까 부동산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퇴직할 때까지 3, 4년간 네. 매달 부동산에 관한 그런 서적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공부를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 기사 보면은 예,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퇴직 연령이 예, 49.3세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이 좀 뭐 전후 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뭐 나는 아직 젊으니까 할 게 많아 하고서 도전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하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좀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되게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 나는 이미 이제 나이도 그렇고 네, 그래서 네, 네.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전을 망설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딛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도전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놀라운 기쁨을 네.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 때 네. 정말 좀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공인회계사 시험도 도전을 했고 또 70대 때 너무 늦었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또 작가와 강사로서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정말 그게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도전에는 물론 실패도 따를 수 있지만은 네. 실패는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작은 도전에 시작해서 그 작은 도전들이 모아지면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반대로 이제 좀 MZ 세대 젊은 사람들은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과거에 뭐 흑수저, 예. 금수저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나는 이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가난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M4 세대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작가님은 그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도전의 발판이 되었다라고도 표현해 주셨는데 예, 예. 그럼 이제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가장 첫 번째 도전이 가난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정말 어렸을 때는 가난이 너무 힘들었고요. 정말 남들 중학교 다니는데 교복 입고 다니는데 너무 부러웠죠. 시계점포에 다니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그만두고 아버지의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반대까지 했지만은 공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검정고시랄지 이런 건데 이제 도전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아버지를 막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난이든 어떤 것이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동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가난했기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됐고 가난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열심히 제가 일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가난하면서 빌라도 13평에 살면서 네. 그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감 능력을 기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지금 현재의 삶에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앞이 캄캄해서 정말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어려움이 그때 당시에는 참 불편하고 또 힘들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가난이 저를 오늘 이끌었고 가장 큰 스승이 되었다. 그래서 아버님께 옛날에 불평했던 원망했던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그럼 이제 그 20살, 예. 30살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움과 가난이 30년, 40년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절망에 빠지고 불행하고 이제 슬퍼지는 거잖아요. 예. 작가님께서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보시다 보니까 그런 가난이나 뭐 어려움은 결국은 다 극복되고 하는 건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극복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으로는 최선을 다한다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전하면 네. 우리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주저앉고 네. 망설이고 네. 이런 한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동산 사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작가님의 책에 네. 써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실패가 아닌가. 예,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그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던 시기에 부동산으로 실패할 게 뭐 있었고 또 이제 서울의 부동산이었는데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전 재산을 부동산 투자로 망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63평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팔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가격만 맞으면 팔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했더니 그날 바로 계약이 돼 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그날 제가 이제 부동산에 갔지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사러 목동 아파트 제 아내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이런 생각도 네. 있고 그래서 네. 아파트를 사려고 갔었는데 그 부동산에서 굳이 아파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주택이 그때 막 생겼어요. 그래서 조합주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조합주택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그런 상태에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부동산에서 이미 부도가 난 그 물딱지라고 하는 거죠. 그 물딱지를 저한테 팔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가지고 네. 종이짝이 돼버린 거죠. 종이 휴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정말로 절망스러웠죠. 그럼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다 예. 이제 잃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한 것 성과물이 어떻게 보면 돈으로 보상이 남았던 건데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갔단 말이죠. 뭐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돈을 다 잃으시고. 그걸 빨리 조급한 마음에 만회를 하려고 네, 그 만회하셨어요. 또 사채를 얻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더 큰 손해를 봤죠. 그래서 사채이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채이자가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네네. 그 이자가 한 군데에서 막 큰 금액을 빌릴 수가 없어서 여러 그쵸. 군데에서 네. 1,000만 원씩 뭐 네, 얼마씩 이렇게 네.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 매일 그 이자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뜬 눈으로 새는 날이 많았었습니다. 진짜 현실을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네. 꿈 같았어요. 네.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인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살 생각까지도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막 아까 같이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네. 하고 그런데 다행히 제 밑에 동생이 건설회사에 다녔는데 그 동생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네. 그 대출을 받아서 네. 제 사채 이자를 다 갚아줬어요. 와. 사채를 은행 대출로 네. 전환시켜줬죠. 네. 제가 은행 차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동생 덕분에 네. 사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고 또 2001년도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라는 네. 게 생겨가지고 네. 그때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빚은 다 갚을 수 있었죠. 와. 그래서 한 13년간 정말 매일매일 이 지옥과 같은 네.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됐어요. 진짜 캄캄했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앞이 정말 안 보여서요. 제 이름을 근무 시간에도 제 이름을 불러도 이자를 어떻게 하지 맨날 이런 생각 때문에 진짜 넋두리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했었습니다. 이제 70대에 예. 가장 큰 도전이 이제 작가와 강사가 되신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런 거죠. 근데 새로운 것이고 제가 또 다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거는 작가나 강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어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서 거의 모든 시험에서 합격을 했고 그 이유는 인디언 기후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렸듯이 네. 합격할 때까지 네, 그쵸.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험은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나무사 시험은 번번이 떨어졌죠. 제가 이제 그 나무사 시험에 6번 떨어지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네. 내가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작가나 강사 남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런 것들을 또 훈련을 받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니까 이제 뭐 아내분이나 가족들의 반응은 뭐 어땠나요? 제가 책을 쓰면서 네. 아내와 많이 상의를 했죠. 왜냐하면은 네. 268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네. 제 이야기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쥐어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에피소드가 10개라면 제일 처음에는 5개 뭐 이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채워야 되는데 상당히 고전을 했죠. 그래서 아내에게 써가지고 네. 이렇게 줘서 한번 내용이 이상하다거나 또 추가할 내용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아내가 다 기억을 해서 에피소드들을 이야. 이것도 한번 써주면 어떠냐 이것 쓰면 네. 어떠느냐 이렇게 해서 네. 그것들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제 딸도 네. 제가 도움이 됐고요. 아빠 이것도 있잖아 뭐 해서 야, 그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이 같이 쓴 책이네요. 예. 예.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좀 더 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책은 제가 2권 정도를 더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전문 서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것이 범위도 넓고 그래서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더 충실히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73년간 삶을 살아오시면서 뭐 수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이루셔 왔지만 그 중에서 이건 진짜 내가 너무 잘했던 것 같다 이런 거 한 가지 하고 이건 정말 좀 후회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잘한 것은 책임감이랄까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있었죠.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마다 네네네. 여기서 넘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빠의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텐데 여기서 약한 모습으로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생각이 있었고요. 또 후회하는 것이라면은 더 이제 은행에 있을 때나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고객분들에게나 네. 더 잘했어야 되지 않는가. 와, 네.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이제 뭐 퇴직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주변에 친구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도 있으실까요? 나이나 환경 이것을 너무 고려를 해서 도전을 망설이는 이런 분들은 정말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딛기를 네. 진짜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굉장히 보람이나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도전하면 자신이 레벨업되는 이런 기쁨, 성취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도전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은 제 이야기를 네.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도전의 그 중요성, 그 도전이 주는 성취감, 또 도전이 주는 그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도전하면 삶은 반드시 변화된다. 아까 절망으로 고민하지 말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 그 길은 스스로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더 풍요롭고 또 더 즐거운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왜 도전을 멈추지 않는가의 저자 김재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